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강좌는 비주얼 스튜디오 2022를 통해 C# 프로젝트를 만들고 기본적인 문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 2022를 설치하고 나서 화면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첫 화면이 뜰 겁니다. 첫 화면이 뜨시면 Create New 프로젝트를 선택해 주세요. 한글로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영문판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콘솔 앱이라는 걸 만들 거예요. 자, 콘솔 앱 중에서 두 개가 있어요. .NET 프레임워크용이 있고 콘솔 앱이라고 해서 크로스 플랫폼용 .NET 코어로 만들어 놓은 윈도우, 리눅스 앤드 맥 OS에서 실행되는 커맨드 라인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걸 선택할 거예요. C샵이에요. 넥스트를 누르세요. 프로젝트 네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로케이션도 정하시고요. 이름을 베이직 튜토리얼이라고 하겠습니다. 넥스트. .NET 6.0이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을 거예요. 크리에이트 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헬로 월드가 하나 있을 거예요. 빌드를 시킬 건데 컨트롤 B 또는 컨트롤 시프트 B를 누르시고요. F5번을 누르시면 실행이 될 거예요. 실행이 되면 이렇게 헬로 월드라고 찍힙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C# 베이직 튜토리얼의 화면이에요. 콘솔 앱이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2022를 통해서 만들었어요. 이 기본적인 프로그램.cs에서 코딩을 할 수 있어요. 지금 프로그램.cs 같은 경우 보면 아무것도 없죠. 지금 그냥 빈 화면이에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console.writeLine이라고 해서 뭔가를 쓰게 되면 이 위치, 이 파일이 최상위 문을 가지고 있는 파일이라고 해서 여기가 엔트리 포인트, 시작점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실행하게 되면 자동으로 컴파일러 .NET 런타임이 여기에 엔트리 포인트를 지정하고 이 프로그램.cs로부터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게 없게 되면 이전 버전은 public, 예를 들어서 static void main 이러한 형태로 실행이 됐었어요. 앞쪽은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해서 여기가 엔트리 포인트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최상위 문을 두면 최상위 문이 자동으로 방금 그 랩핑된 마지막 스태틱 메인을 그 안쪽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그 방식은 내부적으로 조금 다르긴 한데요. 어쨌든 그 동작은 그런 식으로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리어블을 한번 선언해 볼게요. 베리어블에는 베리어블 선언은 앞쪽에 타입, 뒤쪽에 베리어블 네임, 그리고 뒤쪽에 value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인트 값으로 이거는 내가 iValue라는 이름을 만들었고 1이라는 값을 설정한 거예요. iValue는 좀 이상하니 age로 설정을 해서 1이라는 값을 넣어볼게요. 그리고 스트링으로 name을 선언하고 my name 이라는 걸 선언해 볼게요. 불리언 형태도 될 수 있어요. 이 불은 true, false로 할 수 있고요. is active false라고 해볼게요. 기본적인 변수들은 이렇게 선언할 수 있고요. 어레이도 선언할 수 있는데요. int에 대한 어레이는 앞쪽에 대괄호를 주고요. 뒤쪽에 변수명을 선언하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new로 int 똑같이 하고 1, 2, 3, 4를 쉼표로 구분해 주시면 돼요. 이게 어레이입니다.
그리고 어레이는 또 다르게 선언할 수도 있는데요. int ages 2라고 할게요. new int에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4개까지만 들어갑니다. 4개까지 넣어지고요. 그 이상은 안 들어가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넣을 수 있어요. 초기에는요. 얘는 4개 이상을 넣게 되면 에러가 나겠죠. 빨갛게 에러가 납니다. 올려보면 4라는 값, 랭스가 4를 기대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4 이상 넘어갔기 때문에 오류가 난 거예요. 3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에러가 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레이를 선언할 때는 랭스 값을 지정하지 않아요. 위에 같은 방식으로 넣게 되고요. 그리고 이 int라는 거를 지워서 할 수도 있어요. 어레이를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베리어블 타입에 대한 내용이고요. 오퍼레이터가 있습니다. age 플러스 1은 는 아니죠. 1을 다른 변수에다가 넣어볼게요. age 플러스라고 하고요. 이 var이라는 거는 자동으로 컴파일러가 이 뒤쪽 베리어블 타입들을 가지고 여기에 가장 어울리는 타입을 추론해서 만들어내요. 컴파일 타임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age 플러스라는 걸 만들면 저 더하기가 저렇게 되고요. 빼기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가 되고요. 곱하기도 할 수 있겠죠. 곱하기는 이렇게, 나누기는 이렇게. 뭐 차이가 크게 없어요. 4칙 연산의 수학 기호를 그대로 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저쪽 age 플러스 1 같은 경우에는 뿔뿔이라는 연산자를 앞쪽에다 둬서 바로 그냥 더하기 1을 자동으로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age 값에 1을 더해서 그걸 age 플러스에 넘겨주게 됩니다. 또 하나, 그럼 마이너스도 있겠죠? 마이너스를 하면 1 값을 빼어서 마이너스 값을 age 플러스에 그 값을 넣어줘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플러스는 이라는 기호를 해서 1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age 값에다가 1을 더해서 자동으로 값을 넣어줘요. 마이너스는을 하면 1을 빼서 해주겠죠. 곱하기, 나누기 다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연산자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연산자가 또 어떤 형태의 연산자가 있냐면 비교 연산자가 있죠. 비교 연산자는 if문을 가지고 한번 알려볼게요. 내가 age라는 값을 가지고 해볼게요. 그대로 age가 1보다 크다면 무언가를 하여라 라는 명령이에요. 1보다 크면 age는 1보다 큰 값이다. 이렇게 썼다고 할게요. 그럼 이거를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아무 값도 찍히지 않겠죠. 왜? age는 1이니까. 그럼 2라고 바꿔서 확인해 볼게요. 자, age는 1보다 큰 값이다. 아까 1일 경우에 만약에 else 동작에 대해서 여기서 넣을 수가 있어요. else 그렇지 않다면 (1보다) 큰 값이 아니다. 이렇게 해줄 수 있죠. 네, 이런 식으로 if문, else문을 통해서 조건문을 처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플로우 처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근데 if문은 if else만 있는 게 아니고요. if else
이렇게 끝없이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뭐 더 넣고 더 넣고 더 넣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else까지만 넣을 수도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if문을 가지고 조건 처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조건문 중에는 if, else문 말고도 스위치문이 있어요. 스위치문을 많이 쓰게 될 텐데, 스위치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age라는 값을 여기다 넣고 케이스에서 1일 경우에는 무엇을 한다, 이런 식으로. 아까 그걸 다시 해볼게요. write line age는 1이다 하고 break 디폴트라는 값이 있어서 age는 1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쪽에다가 브레이크 문을 넣어 주셔야 돼요. 이게 기본적인 스위치 문이고요. 스위치 문이 이거 말고도 다음과 같은 형태로 할 수도 있어요. 저거는 그냥 일반적인 케이스 문에다가 값 하나를 넣어서 했었잖아요. 비교 연산자를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 동작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로로 하고 아래에서 브레이크로 해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좀 동작을 많이 하는 그런 안쪽에, 케이스 안쪽에 조건문에 대해서 어떤 동작을 많이 하는 거라면 이렇게 가로로 쏴주시는 게 좋아요. 에이지는 1보다 크다. 그리고 디폴트 하면 아까 전에 if 문으로 했었던 거를 스위치 문으로 다시 재현해 보는 거예요. 크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스위치 문 중에는 패턴 매칭이라는 게 있습니다. 패턴 매칭도 알아볼게요. 패턴 매칭이라는 게 뭐 다른 건 없고요. 제가 오브젝트로 지워버리고 헷갈리니까 obj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age를 넣을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obj에다가 뭐 1.0 이런 식으로 플로트 값을 넣고요. obj는 데이트 타임에 현재 시간을 넣어 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요. 아래쪽에서 이 age가 int잖아요. int 타입이 들어오면 여기서 처리하여라. age는 int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문자열 앞에다가 달러를 넣을 수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조금 있다가 문자열 설명드릴 때 스트링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해서 이곳에 변수를 바로 넣을 수 있습니다. 이 중괄호 보이시죠? 이 중괄호에다가 변수를 그대로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type.name을 하면 타입의 네임을 그대로 찍어줍니다.
다음에 age를 obj로 변경합니다. 실행해 보시면 age는 int입니다 라는 게 그대로 나오죠. 네, age가 아니겠고 여기는 obj라고 할게요. 다시 실행해 보시면 obj는 int입니다. 만약에 아래쪽에 1.02 플로트 값을 넣으면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볼게요. 이걸 잘못했네요. obj가 들어가야겠죠? 이렇게 시스템 더블 값이 들어갔다. 플로트 또는 더블이 되는 거예요. 쟤를 만약에 제가 플로트 더블 이라고 해서 해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주면 플로트와 더블입니다 라고 찍겠죠. 이런 식으로 패턴 매칭이라는 거는 이런 타입을 가지고 매칭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 케이스에서 int나 데이트 타임이나 또는 플로트, 더블, 불리언 이런 타입들을 구분해서 그 타입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스위치문이 그런 게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int에다가 int를 어떤 넘버라고 지정을 한 다음에 이 when이라는 거를 뒤쪽에 써서 컨디션을 또 넣어줄 수가 있어요. 너무 5보다 크다면 무엇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5보다 크다면 obj는 int이고, 이걸 좀 바꿔볼게요. 그리고 5보다 큽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obj의 값을 age가 아니고 5를 넣어볼게요. 6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obj는 int이고 5보다 큽니다 라는 값이 나오죠. 네, 이게 이제 변수를 사용하여 컨디션을 추가하여 동작을 재정의도 할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스위치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스위치 익스프레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스위치 익스프레션은 펑션처럼 동작할 수 있어요. 내가 스트링으로 getDay라는 거를 가져오고 싶어요. 리턴을 스트링을 하는 거예요. return daytime now day of week 를 가져올 거고요. day of week monday라면 지금 케이스 없죠? 자, 생략이 돼서 그냥 할 수 있어요. day of week monday toString. 이 화살표는 람다식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바로 리턴을 해줘요. 이 값을 그대로 스위치에 있던 monday에 대해서 day of week monday toString에 요 리턴을 하는 위치로 가서 리턴이 getDay를 통해서 개로 호출한 아이에게 가게 됩니다. 자, 몇 개는 이제 복사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 아래쪽은 세미콜론으로 해주시고, 저 getDay를 한번 찍어 볼게요. console.writeLine getDay 라고 하고 실행을 하면 weekend, 오늘이 주말이라는 이야기죠. 자,
이런 식으로 스위치 익스프레션이란 거를 쓸 수도 있다. 이걸 뭐 좀 더 간단하게 나타내려면 이 람다식이란 걸 이용해서 또 바꿀 수 있어요. 이 화살표 보이시죠? 빼고 얘도 빼고 그리고 리턴을 없애시고 이렇게 붙이시면 똑같습니다. 실행하면 똑같이 동작합니다. 자, 이게 컨디션이에요. 지금까지 컨디션을 봤고요. 이제 스트링에 대해서 간단히 좀 한번 봐볼게요. 뭐 아까 스트링 설명하다 말았었는데 스트링 뭐 name first name 데이비드 라고 하고 string last name 앤더슨 이라고 했어요. 컨솔로 저걸 찍을 건데 저 두 가지 이름을 더해서 하고 싶다 라고 하면 first name 플러스 last name 이라고 그냥 하시면 돼요. 여기는 가로가 되어야겠죠. 그리고 실행하시면 데이비드 앤더슨이 나와요. 근데 이게 좀 보기 싫죠? 나는 구분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중간에 스페이스바를 하나 넣어 줄게요. 어때요? 그러면 데이비드 앤더슨이 나오죠. 근데 중간에 내가 미들네임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킹이라는 미들네임을 넣겠다 라고 하면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또 미들네임 플러스 이렇게 들어가겠죠. 보시면 데이비드 킹 앤더슨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문자열이 더해집니다. 근데 복잡해요. 생각보다. 이거 계속 이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문자열을 조합하기 위해서 스트링 포맷이라는 게 있어요. 스트링 포맷이라는 걸 가지고 제가 0 한 칸 띄고 1 또 한 칸 띄고 2 라고 한 다음에 0에 1에 3에 이렇게 넣으시면 아까와 같습니다. 그리고 얘를 플레임이라고 할게요. 플레임 console write line 플레임 똑같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보다 더 편한 방법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0, 1, 2 같은 경우에 내가 first name, middle name, last name 다음에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마크란 닉네임이 있었다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다 마크를 넣어버리고 실수로 내가 여기에 3을 넣어야 하는데 3을 안 넣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해보면 마크가 안 찍혀요. 0, 1, 2까지 찍히겠죠. 라스트 네임까지요. 그런데 그나마 이렇게 하면 다행인데 내가 4라는 거를 3이라는 거를 여기다 넣고 아예 안 넣어버려요. 닉네임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때도 한번 볼게요. 보셨죠? 익셉션이 나옵니다. 런타임 시에 이게 구분이 되고 컴파일 타임에는 이걸 잡아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없애겠다라는 의도로
스트링 인터폴레이션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단넷에서 사용을 하려면 $기호를 쓰시고요. 저 문자열을 그대로 복사를 할게요. 0, 1, 2, 3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그대로 first name, middle name 이렇게 베리어블, 변수를 그대로 대입할 수 있습니다. 닉네임까지 이렇게 하면 그러한 스트링 포맷으로 인해서 생기는 버그나 익셉션이 줄겠죠? 네, 확실히 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도입하게 되었다. C#도 이게 지원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이건 에러니까 얘는 지워버리고 다시 실행하면 이렇게 데이빗 킹 앤더슨 마크라는 닉네임까지 찍게 되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스트링의 사용법이에요. 뭐 이 이외에도 스트링 관련해서는 되게 많아요. 쓸 수 있는 것들이. 근데 여기에서 뭐 그것들을 다 설명하는 건 많은 것 같고요. 스트링에 뭐 몇 가지 다른 내용들이 있다면 점 눌러보시면 나와요. 어펜드 할 수도 있고 퍼스트 월 디폴트라는 것도 할 수 있고, 이건 다 링큐 관련된 익스텐션 메소드 같고요. 랭스라는 게 있어요. 길이, 이거의 길이를 알려줄 거고요. 퍼스트 네임이 패드 레프트라 그래서 왼쪽에다가 값을 넣어주는 게 있고요. 패드 라이트라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값을 넣어주는 것도 있어요. 트림이라는 걸 이용해서 양쪽에 문자열의 첫 부분과 끝 부분에 스페이스가 있으면 스페이스를 없애기도 합니다. 트림 엔드, 트림 스타트를 통해서 그 앞쪽과 뒤쪽만 빼기도 하고 트림은 양쪽 다 없애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꽤 많은 문자열 관련된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사용해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일반적인 C샵의 문법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